뉴스 캐비넷 시작합니다. 왜 주말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특별판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토론회 얘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1대 대선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방어에 치중하는 후보도 있었고 또 뭐 특정 후보 도우미처럼 보였던 그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상대에게 답할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이나 또 질문에 답변 대신 되레 질문을 하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뭐 시청자님들께서 알아서 다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도 토론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도 많아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좀 토론회에 대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판 뉴스 캐비닛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꼭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법조 이슈였습니다. 대선을 열흘 남겨둔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게 혹여 삼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처럼 오늘 판사와 검사 출신 두 패널을 모시고 쟁점을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감사합니다. 예, 주중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양복이 멋있네요. 화사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 양복. 오늘 김익현 변호사님 양복 보시고 또 기분 좋게 아침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법시험도 또 선후배 사이고. 예. 저희 기수 부군에는 예. 50~60%가 같은 학교였죠. 아, 그래요? 예. 뭐 많을 때는 60% 예. 훨씬 넘어 한 70% 될 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뭐 학교 선후배라는 게 별 건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 뭔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김익현 부장님 출연하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네.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법조항이 있었나? 예. 제가 많이 부족하다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네. 예, 제가 대학교 3년 후배고 연수원은 1년 후배더라고요. 존경하는 조 의원님을 제가 오늘 처음 뵙게 되었고요. 과거 민주당에 계실 때 정말 드물게 옳은 말씀 그리고 쓴소리를 내주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훈훈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훈훈하지가 않고 참 답답한 내용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 법원 안팎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 월요일에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당초에 뭐 재판 독립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또 판사들이 실제로 접하는 그 원문에는요.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사실 지난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판사들이 뭐 내부망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분이 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하는 뭐 청문회 개최, 탄핵 압박, 특검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있긴 했고요. 그렇지만 어디서든 우파보다는 좌파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좌파들의 판사들의 목소리가 사실 조금 더 많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로 확정했다. 그때도 이렇게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파기환송심 이후에 민주당이 뭐 난리가 났죠. 호통죄에 불이 나가지고 네. 파기환송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을 때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사법부 겁박을 시작했어요.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청문회 나와라. 예, 뭐 특검하겠다. 아니 범죄 혐의가 뭔데? 네. 혐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검하겠다. 또 탄핵하겠다. 하더니 뭐 헌재를 대법원 위에 올려놓겠다. 대법관 내리겠다. 면소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안 하겠다. 다만 무죄만 한다. 뭐
거기다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요.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하는 법관한테는 형사로 처벌하겠다. 뭐 정말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검찰에 대해서는 몰라도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존중한다 하고 항소를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다투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깨졌는데 이렇게까지 아싸리 파는 간 적이 없는데 저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한다길래 네. 아 이런 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하기 힘드니 아, 일선 법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봤는데 웬걸 반대죠. 왜 판결 빨리 하냐? 이거 뭐지? 완전 생각하고는 거꾸로 갔고 또 중간에 그거는 안건이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숨겨놨다 그러고 네.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정말 대표자 맞나? 그리고 법원 판사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 소신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상권분립 앞에서 이렇게 편향된 뜻을 드러내도 되나? 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나 다른 판사가 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암묵적 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독립적으로 한 게 헌법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지만 법원 내부의 압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옆 재판부가 뭐 이상한 재판을 한 것 같더라도 뭐 고등 가서 알아가지고 하겠지. 그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대법원장 이하 전합체가 한 걸 가지고 일선 법원에서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건 일찍이 보지 못했던 총궐기 아니냐. 민주당 성향 판사들의 총궐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찰 출신이 봐도 참 황당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거 법관 출신이 보면은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시죠? 그럼요. 저도 뭐 이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뭐 사람이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장인 대법원과 전원합의체가 한 판결을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근거도 없잖아요. 일찍 선고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